임플란트 한 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대략적으로 제조에서도 20년 정도로 잡는 것 같고 임플란트를 심게 될 때 뼈의 높이라든지 두께를 측정을 해야겠죠. 빼고 바로 심고 임시까지 들어가는 치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씩씩TV의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간호사 이지선입니다. 네, 치과 원성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니 잘 배웠습니다. 저도 이쪽 거 뽑으러 이제 가려고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사실 더 흥미진진한 주제죠. 네, 임플란트. 맞아요, 임플란트.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크게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수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빼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든 정도?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한간에 들리는 부작용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임플란트 한 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대략적으로 제조에서도 20년 정도로 잡는 것 같고 임플란트의 이제 생존율 연구에서 10년 정도를 봤을 때 10년이 한 94% 정도고 20년이 한 89%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개 중 9개는 그래도 20년은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잘 관리하신다면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상부 보충물이라고 해서 이런 씌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들이 좀 파절되는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교체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관리가 잘 되시고 하신다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제 치아를 상실하시고 나서 임플란트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 임플란트를 이빨만 빠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에 이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를 해놓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치아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 이 공간들을 메꾸게 되면서 뒤늦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 치아들을 깎거나 손을 좀 많이 대야 될 수 있거든요. 뭐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면 지체 없이 빨리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방법에 따라서 교체할 때도 간단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임플란트 구조가 고정체라고 해서 뼈에 박히는 나사 모양의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체에 연결되는 지대주라고 해서 이 형태가 보시면 우리 크라운 할 때 깎는 꽃가루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크라운을 이렇게 씌워서 하게 되면 완성형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분리하고 연결하는 방식이라든지 나사 형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서 임플란트 제품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걸 근데 선택하려면 치과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또 정확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CT도 찍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 부분이 360도 모든 면이 뼈에 감싸져 있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심게 될 때 뼈의 높이라든지 두께를 측정을 해야겠죠. 또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강하는 의미로 뼈를 이식을 해서 감싸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치아 자체도 종류가 있잖아요. 금리로 할 거냐, 뭐가 낫냐고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임플란트도 그런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도 결국 이제 상부 보철물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약자로 PFM이라고 해서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사기로 돼 있고 안쪽은 또 이제 금속으로 돼 있는 재료가 있고 내구력이 좋겠네요. 그럼. 조금 내구력이 좋긴 한데 사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중에 좀 강도가 좀 세게 나온 게 지르코니아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되게 강도가 세기 때문에 크라운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금니 말고 여기 앞니빨도 임플란트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에 비해서 힘도 많이 받진 않고 또 아무래도 좀 심미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빼면서 동시에 웬만하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니는 금방 끝나겠네요?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니는 며칠 걸려요? 치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빼고 바로 심고 임시까지 들어가는 치과도 있습니다. 어금니는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보통 아래턱 같은 경우는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이 크라운이라는 치아 머리를 만들고요. 윗턱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윗턱뼈가 조금 아래턱뼈보다 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치유 기간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잇몸에도 받고 하는데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느끼기에 발치보다 조금 더 이제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뭐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거나 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사를 심을 때 조이는 순간에 조금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치과에서 1일 빼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임플란트 수술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께 이렇게 해라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임플란트가 일단 심고 끝내버리고 치과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망가지지 않도록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감싸고 뼈가 녹아 내려가게 되면 그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잇몸에 한정된 염증일 때는 치료하면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뼈가 녹아버리면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잇몸이라든지 잇몸뼈가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임플란트의 금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수술이다 보니까 출혈이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뭐 심장이 안 좋다거나 또 혈압이 높다거나 또 뇌질환 때문에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부 다 제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수술 전 가능하다면 그런 걸 약 좀 끊고 수술하는 게 조금 출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은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조절되고 한 다음으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이제 약이나 주사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 성분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데노스마비라고 해서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턱뼈 쪽에 해당 부위에 뼈 괴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하고 났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을까요? 아래턱뼈는 또 신경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경 위에 있는 뼈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치 못하게 이 뼈가 CT랑 다르게 좀 낮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신경이 다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경 쪽에 담당한 부위가 감각이 조금 저하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생물학적 합병증이라서 이제 시석도 생기고 치태도 끼고 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잇몸에 염증도 오고 밑으로 또 뼈도 이제 녹아 내려가면서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흔들흔들 하겠죠. 그럼 빼야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인 합병증 부분에서는 이런 나사 자체라든지 이런 보철물에 뿌려질 수 있어서 그런 기계적 합병증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너무 종류도 많고 다양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시술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